코너 제목이 없는 코너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 제목 따위 중요하지 않다. 노회찬만 나온다면.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코너를 통해서 노회찬 대표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 중입니다. 아이 무슨 네. 원래 높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토론회였기 때문에 토론회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꼭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어제 사자 토론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4명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자 토론회를 정의당 없이 하고 다음에는 바른정당 없이 하고 뭐 이런 조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른정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바로 또 항의가 와가지고. 아, 당연히 하죠. 예. 빼면 안 되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도 방송 환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자 토론으로 가야 되나 기술적으로. 방송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오염된 후보부터 빼야죠. 게다가 바로 다음날 노회찬 대표의 단독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네, 그런 걸 보통 오판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자 토론회를 구성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사자 토론에서 빠져서 삐진 화가 난 그 정의당 입장에서의 토론의 논평 일단 잠깐 해보죠.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보다 토론 횟수도 많아졌고 예. 또 이 토론이 좀 형식적인 예. 그냥 물으면 자동적으로 답하는 식의 그렇죠. 일방적 일방통행식의 그런 정견 발표식의 토론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었죠, 예, 사실상. 좀 부닥치는 예. 그리고 부닥치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늘어나지만 정책의 어떤 속 알맹이가 드러나는 예. 그런 이제 토론으로 진화되고 있다. 후보자 실력도 드러나게 되고. 예, 실력도 드러나죠. 예. 그래서 참 이 정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총론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일단은 이 토론 평가하십니까? 과정에서 가장 재미난 표현이 합니다만은 사람은 제가 볼 때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아닐까.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토론 초기에 약 3%도 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예. 지금 거의 이제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전략도 굉장히 사실 이 진보 정당이 항상 안고왔던 숙제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나는 진보 정당 성향이 더 가깝지만 당장은 정권을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 전략적 선택 이런 데 끊임없이 사표 방지 심리에서 표를 뺏겨왔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2차 토론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 다들 공격하는 문재인 후보 공격에 그렇게 동참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었냐. 당장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다른 후보도 있잖냐. 공격거리 많은.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도 있었죠. 예, 그렇죠?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일단 좀 먼저 밝혀둘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이 정책에 근거해 가지고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이제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네. 예, 일단. 예, 3차 토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날 네. 했는데 1차 토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토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책이 그나마 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덜 하게 되고 예. 이제 이 정책 차이가 큰 데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지고 그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이중대도 아니고 또 네.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번 2차 이때까지 이 기조를 갖다 견지해 왔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2차 토론 때는 저희들도 새로 경험하는 어떤 완전 자유 스탠딩이었고 일단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다른 후보도 질문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우리를 방어하거나 또는 우리 내용을 소개할 텐데 우리 내용을 소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네. 제일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다가 다른 후보를 공략하는 데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공략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상 이제 여기다가 2하고 저기다가 3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야. 예, 지금 시간이. 이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인데 네. 문재인 후보 쪽이 이하고 이제 3을 다른 후보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끝나버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한계가 있었고 근데 어제 그저께 토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심상정 후보가. 그리고 그래서 안보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낡은 그런 이념 공세나 또는 이제 그 북풍 같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야 요즘에 아무도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예 건드린 쪽에서 이제 손에 뭐가 묻으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보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극우 그런 어떤 좀 호전주의 매파의 입장에 늘 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뭐 논리적 모순점이나 혹은 지적받을 것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양쪽 다 했다. 네. 그 모양도 안 빠지면서 포지션도 지켜내고 토론 자체 내용도 괜찮았고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이득을 챙겨간 그날에 네. 1번 주자였다고 저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3차 토론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자당 후보를 칭찬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도 가장 많이 챙겨간 후보였던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원래 이제 토론에 아주 능수능란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5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일치월장한 네. 그런 이제 그 아무래도 단련된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주되게 이렇게 그 다수 후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1번 후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방어하는데 좀 급급한 측면이 예. 있어요. 방어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그 현재 여론조사가 1위인데 당선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경우들 기회가 적었다. 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방어를 할 때 좀 한 80% 하다가 좀 남겨둬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공격한 사람들이 뜨거 해가지고 네. 다시는 칼을 못 붙게 만든다거나 네. 또는 칼이 이제 휘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네. 안 하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막 이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스타일을 분석해 보니. 예,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렇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뭐 포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변신을 꾀하고 해서 그렇죠. 목소리도 토론에서도 바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좀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제가 볼 땐 제일 좀 토론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건 뭐 여러 평가에서 공통된 네, 지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토론을 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어버렸다 생각됩니다. 토론 뭐 스킬이나 전략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건 뭔가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우리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분이 뭐 좀 피해 망상증에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이제 그 표정으로 늘 등장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TV 토론 특히 정치인들의 TV 토론은 그 토론 현장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맞습니다.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을 보고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국민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안중에 없는
그리고 그 앞에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퍼붓는 식으로. 그래서 뭐 내가 갑철수입니까?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타임에 저렇게 중요하게 끄집어내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런 전략을 정했을 텐데 아마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팀과 함께. 저는 그 코칭 스태프 갈아야 된다 봅니다. 예, 고용 보장의 필요가 없는. 고용 보장의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그날 가장 격하게 대립선이 섰었죠. 예, 뭐 유승민 후보는 워낙에 토론을 잘하는 분이고요. 예. 워낙 잘하는. 저도 뭐 제가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토론도 유승민 후보 등과 함께 했던 뭐 토론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 정말 그동안의 어떤 그런 이 남북 대결주의에 그냥 깊이 좀 세뇌된 그런 모습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그래서 이제 남은 토론이 지금 3번이 있는데 오늘 밤에 하는 그 JTBC 토론 말고는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게 2번 남았는데 나머지 2번은 거의 비슷한 포맷이고 오늘은 좀 다른 포맷이죠. 예. 그래서 그 2번의 토론에는 유승민 후보가 장기를 좀 부릴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예, 뭐. 기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토론도 많이 해보셨고 여러 가지 포맷의 토론을 워낙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원탁에서 한대잖아요. 얼굴 마주보면서. 네. 예전에 뭐 100분 토론하고 약간 비슷한 포맷이죠.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완전한 원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대선 후보 토론은 정면을 바라보고 했잖아요. 네. 시청자를. 그것과 이렇게 원탁에서 하는 토론과 어떤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주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해보신 분으로서? 그렇죠. 그냥 원탁이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은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허공에다가 그냥 소리를 그렇죠. 내지르는 듯하게 이제 하는 건데 카메라 보고 바로 하니까. 이제 눈을 마주 딱 서로 대면서 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 이외의 표정이라거나 몸에서 발산하는 기 예. 또는 감정 예.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전달되거나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자신의 좀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밀립니까? 예, 밀리거나 아니면은 막 좀 난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TV 토론을 할 때는 카메라만 보고 상대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 예. 내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표정은 어떤지 뭐 어떤 기세로 들어오는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능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후보 맞습니다. 같은 거죠. 예. 바로 앞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예. 일반인의 어떤 그 상식이나 이제 그런 걸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액션들이 헐리우드 액션을 포함해서 그 나오거든요. 말문이 나오기 갑자기 막힌다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뭐 벌떡 일어서는 경우도 경험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독일식 정남부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니까 예. 비례대표도 국회의원이에요. 뭐 국회의원이냐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 홍 의원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좀 덜 하신 모양인데 하니까 토나다 말고 일어서 가지고 예. 자신이 대학원도 나왔고 사법고시도 붙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력을 갖다가 열거를 하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예, 그게 이제 근데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제 좀 계산해서 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그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지만은 일단은 나름대로 프로다. 토론에 임하는 스킬에 있어서는 프로다. 예. 뭐 프로죠. 예. 상대의 이 뭐랄까요. 내가 이 말해야지 하고 있는데 확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주먹으로 때리는데 안 해보니까 뭐 주먹 속에 이제 돌이 있었다거나. 예. 자. 겉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야말로 가장 변수가 많을 수 있고 실력차가 그리고 크게 오늘 드러날 수 토론은 있다. 절반은 자유 토론이에요. 그래요. 절반은 자유 토론이고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주도권. 주도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건데 예. 그 자유 토론이 아마 좀 볼만할 난투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의 지금 준비 카드가 뭡니까? 그럼 이번 전략은? 뭐 그 매번 이제 그 이전 토론회에서 평가들 예.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게 뭐 전략 기조는 동일합니다만은 예. 전술적인 어떤 방식은 이제 바뀌고 있는데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근데 심상정 후보가 면대면 토론에도 굉장히 강한 분이긴 한데 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스타일에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아니, 근데 홍준표 같은 스타일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그날 토론에 품평을 잠깐 하시면요. 일단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소외된 예, 딸을 좀 당했죠. 그렇죠. 예. 뭐 초반부터 다들 여러 후보가 이제 사퇴를 요구한 것이고 예. 거의 본인도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뭐 평소에 그분 태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주눅이 든 상태예요. 뭐 그 옛날 뭐 이미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낙인이 찍힌 경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과실 이 범 같은 경우에는 도둑질했으면 이마에다가 예. 한자로 도라고 이렇게 예. 요즘으로 따지면 타투 문신을 이렇게 한 걸 그 경형이라 그러는데 예. 목형이라 그러고 그런 형벌을 가했는데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여기다가 강 이래가지고 약물에 의한 뭐 강간미수 교사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주눅이 든 상태에서 뭐 원래의 실력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자기 지지층을 지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토론회가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지켜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어디 확장을 못했는데 자기 지지를 지키고 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근데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우리나라 고정보수층이 뭐 30%는 된다고 하는데 예. 지금 10% 정도면은 그렇죠. 예, 뭐 문중에서는 버림받았다 봐야죠. 버림받았다. 지금 그 남은 선거 기간의 전략은 뭡니까 정의당에? 일단은 뭐 정의당은 그동안에 예. 좀 거대 정당들의 내부 경선이라거나 이런 데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다가 이번 TV 토론 때부터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 TV 토론에서 정책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층에 대한 지지도 폭이 넓습니다. 20대부터 뭐 50대까지. 예.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찍는 후보. 엄마와 딸은 이미 의견이 통일됐다. 아빠는 어떡할래? 아빠는 어떡할래? 그리고 동생들은 어떡할래? 동생들은 예. 어떡할래? 그래서 이제 집안의 어떤 표심을 갖다가 리드하는 엄마와 딸. 이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 예.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 뭐 군대 간 예. 사람이라거나 또는 군대 갈 예정이거나 이제 또 군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이런 분들에게 군 생활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어떤 개선 공약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제일 확실한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표심 그리고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표심을 모아내는데 우선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래서 두 자릿수를 득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공의 적인 홍준표 후보는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예. 득표를 뛰어넘는 게 목표다. 모든 특히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그 뛰어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한 표를 던지면 굉장히 소중한 한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 지지자들, 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호소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딸 그리고 청년층 그리고 적어도 홍준표 후보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살아낸 후보가 맞지 않냐. 우리 후보에게 한 표를 주고 홍준표 후보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달라.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뭐 그 청년들에게 훈계하듯이 흑수저의 롤모델은 자신이다.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줘야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그건 심상정 후보가 해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2차 토론 후에 이제 정의당 내에서 뭐, 탈당이 이어진다거나 뭐 이런저런 보도가 많았어요.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공식적으로 예. 확인해 주시면. 실제로 탈당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어요? 있었는데 예. 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제가 또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는데
뭐 다른 당도 좀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은 당원들이 진성정당이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진성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명감도 높고 해서 참여 의식도 높고 해서 여기서 진성정당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비를 실제로 내고 네. 예, 보통은 당비 안 내도 되는데 혹은 뭐 상징적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진짜로 당원들의 후원으로 그 비용으로 살아가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당들 그 당원들이 그 후보의 어떤 토론 내용 얘가 세세하게까지 평가도 하고 예. 또 제안도 하고 다음에는 이걸 바꾸자 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이걸 수렴해서 반영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끝나면 격렬한 토론하는데 그런 과정 2차 토론 과정에서 후보가 이게 어떤 발언한 어떤 각도라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저도 사실은 문제의식이 있었으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서로 토론하고 이제 결정하고 또 그 다음 토론에서 나아지는지 지켜보고 이러면 될 일인데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격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네. 또 탈당한다.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군다나 분들이기 이제 때문에 당원 게시판에 자신들의 마음의 표현을 갖다가 그렇죠. 탈당이라는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네. 했던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내부에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예. 그래서 저는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견이 얼마든지 취합될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거리를 가깝게 좁히고 또 부족한 건 보완할 수 있는 이견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분들도 마음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 주셨으면 그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뭐 혹자는 몇백 명 수준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자는 그게 아니다 뭐 1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숫자를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몇 명이든 예. 몇 명이든 그건 한 분 한 분이 사실 정의당 당원 된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으로 되는 일입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더군다나 이 대선 기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크게 보면은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강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잘 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탈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꾸로 격려하려고 일부러 입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그리고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은 여전히 후보 지지율이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이번에 저는 정의당에 잘 되기 바라고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되고 그러나 다른 후보를 어떻게 해서 찍게 돼 있는데 그러나 후원금 여기다 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조차도 저희들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다 소중한 분들이고 또 정의당의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도 저희들은 좀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진지하게 진행됐는데 그 심상정 후보의 그 토론 전략은 네. 사실은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눈여겨보아가며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양강구도가 한 2주 전, 3주 전 사실상 양강구도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 전략 조금씩 바뀌어 가죠.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그 제3당이다 보니까 예. 그 제1당, 제2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어떤 지지층이 중에 일부는 예. 양강 구도가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면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진행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일부가 빨려가는 건 그렇죠. 예.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억울하지만 예.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양강 구도가 느슨하게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은 또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오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공학적인 구도로 보자면은 그 구도가 벌어질수록 저희들에게는 좋은 거죠. 분위기 좋겠군요. 지금 정의당. 예, 뭐,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도로 한 2주 정도 예. 투표율까지 2주 남았는데 지금 속도로 2주 정도 더 가면 저는 두 자리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체 분석으로는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고요. 그래서 유권자들도 예. 일석이조. 일석이조. 예,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진보 세력의 또 이렇게 또 선전도 맛보고 예. 그럼 이거 현실도 좋아지고 미래도 이제 희망적인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노회찬 위원장님이 홍준표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선 안 된다면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토론회를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게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면야 뭐 그러기 어렵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아니 뭐 된다면 전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만은 안 된다면은 유효기간이 끝났고 이미 폐기된 건데 아니 이제 뒷이야기를 하면 뒷이야기 예. 저는 사실 예전에 토론을 많이 하실 때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당시 뭐 의원 혹은 뭐 그런 신분으로 홍준표 지금 후보하고 같이 나온 토론회나 이런 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한 토론도 있었고요. 자, 정말 재밌었고 수준도 높았고 그 공방도 대단했거든요. 지금 그런 수준의 토론이 없어요, 사실.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 번 했었죠.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수준도 높았고 아주 서로 디스도 대단했고 대치기도 대단했고요. 그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럼 그때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응해 주세요, 살짝. 뭐 유시민 저기 작가가 나오면 같이 나오고. 나오면. 네. 왜냐하면 홍준표 그 후보 얼굴만 쳐다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혹하잖아요. 저는 뭐 고문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토론이 좀 형식적인 네. 그냥 물으면 자동적으로 답하는 식의 그렇죠. 일방적 일방통행식의 그런 정견 발표식의 토론이 아니고 토론이 아니었죠, 좀 사실상. 부닥치는 네. 그리고 부닥치다 보니까 네거티브도 늘어나지만 정책의 어떤 속 알맹이가 드러나는 네. 그런 이제 토론으로 진화되고 있다. 후보자 실력도 드러나게 되고. 예, 실력도 드러나죠. 네. 그래서 참 이 정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제 총론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일단은 이 토론 과정에서 가장 뭐 재미난 표현이 그 합니다만은 사람은 제가 볼 때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아닐까.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토론 초기에 약 뭐 3%도 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예. 지금 거의 이제 2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전략도 굉장히 사실 이 진보 정당이 항상 안고 왔던 숙제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나는 진보 정당 성향이 더 가깝지만 당장은 정권을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 전략적 선택 이런 데 끊임없이 사표 방지 심리에서 표를 뺏겨왔어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지난 2차 토론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네.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 다들 공격하는 문재인 후보 공격에 그렇게 동참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었냐. 당장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다른 후보도 있잖냐. 공격거리 많은.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도 있었죠. 예, 그렇죠? 당내에서도 있어요. 하나는 원래 이제 토론에 아주 능수능란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5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일치월장한 그런 이제 아무래도 단련된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면은 주되게 이렇게 다수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일본 후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방어하는데 좀 급급한 측면이 예. 있어요. 방어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현재 여론조사가 1위인데 당선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 예.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방어를 할 때 좀 한 80% 하다가 좀 남겨둬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공격한 사람들이 뜨거 해가지고 네. 다시는 칼을 못 붙게 만든다거나 네. 또는 칼이 이제 휘어지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네. 안 하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이만했으면 됐다 이렇게
스타일을 분석해 보니. 예.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렇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포스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변신을 꾀하고 해서 그렇죠, 목소리도 토론에서도 바꾸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좀 멋있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제일 좀 토론을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건 뭐 여러 평가에서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토론을 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이제 후보가 되어버렸다 생각됩니다. 토론 뭐 스킬이나 전략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코너 제목이 없는 코너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 제목 따위 중요하지 않다. 노회찬만 나온다면. 정의당의 노회찬 상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코너를 통해서 노회찬 대표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 중입니다. 아이 무슨 네. 원래 높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정책 이벤트가 토론회였기 때문에 토론회 간단하게 총평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꼭 그걸 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어제 사자 토론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4명 이상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자 토론회를 정의당 없이 하고 다음에는 바른정당 없이 하고 뭐 이런 조합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른정당에서 또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바로 또 항의가 와가지고. 당연히 하죠. 예. 빼면 안 되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도 방송 환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자 토론으로 가야 되나 기술적으로. 방송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오염된 후보부터 빼야죠. 게다가 바로 다음날 노회찬 대표의 단독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나. 네, 그런 걸 보통 오판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오자 토론회를 구성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사자 토론에서 빠져서 삐진 화가 난 그 정의당 입장에서의 토론의 논평 일단 잠깐 해보죠.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보다 토론 횟수도 많아졌고 예. 있었는데 일단 좀 먼저 밝혀둘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를 지향하고 이 정책에 근거해 가지고 비판할 부분 비판하고 이제 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네. 예, 일단. 예, 3차 토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네. 날 했는데 1차 토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토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책이 그나마 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덜 하게 되고 예. 이제 이 정책 차이가 큰 데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지고 그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뭐 이중대도 아니고 또 네. 비판에 성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난번 2차 이때까지 이 기조를 갖다 견지해 왔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2차 토론 때는 저희들도 새로 경험하는 어떤 완전 자유 스탠딩이었고 일단은 우리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다른 후보도 질문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우리를 방어하거나 또는 우리 내용을 소개할 텐데 우리 내용을 소개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네. 제일 안타까웠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갖다가 다른 후보를 공략하는 데 쓸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공략을 또 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상 이제 여기다가 2하고 저기다가 3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야. 예, 지금 시간이. 이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인데 네. 문재인 후보 쪽이 이하고 이제 3을 다른 후보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끝나버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장의 한계가 있었고. 근데 어제 그저께 토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심상정 후보가. 그리고 그래서 안보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낡은 그런 이념 공세나 또는 이제 그 북풍 같은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야 요즘에 아무도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예 건드린 쪽에서 이제 손에 뭐가 묻으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보수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극우 그런 어떤 좀 호전주의 매파의 입장에 늘 서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략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수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뭐 논리적 모순점이나 혹은 지적받을 것을 지적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양쪽 다 했다. 네. 그 모양도 안 빠지면서 포지션도 지켜내고 토론 자체 내용도 괜찮았고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이득을 챙겨간 그날에 네. 1번 주자였다고 저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3차 토론의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자당 후보를 칭찬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데 네. 제가 보기에도 가장 많이 챙겨간 후보였던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